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금 핫 이슈죠. 예, 문제는 기업 문화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유통의 최강자라는 미국의 월마트를 제치고 유통업체 시가총액으로는 벌써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대단한 그 실적의 배경에 바로 혹독하고 악질적인 기업 문화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번 논쟁의 핵심입니다. 예. 자, 이번 논쟁을 이제 불붙인 게 뉴욕타임즈 보도였어요. 예, 뉴욕타임즈 기사 제목이 가혹합니다. 기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혹하고 소름 끼치는 직장 아마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존닷컴의 전직 현직 임직원 100명을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실은 건데 내용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직원들이 회의에서는 서로 네 생각은 틀렸어 하고 피 터지게 토론을 합니다. 막 논쟁을 벌이고 비판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서 끌어냅니다. 회의 끝난 뒤에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마음을 엉엉 우는 건 보통 있는 일이다. 너무 톤이 인신공격까지 갔나 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내놓냐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고자질이 일상화돼 있다. 동료 직원의 잘못을 회사에 바로 지적할 수 있는 다이렉트 콜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이게 말이 다이렉트 콜이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하나 재미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출산 직후였는데 출산 직후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점심 먹고 좀만 더 일하다가 빨리 퇴근해서 아이를 이제 집에 가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탄력 근무제입니다.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근데 동료가 이걸 몰랐어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일찍 가는 거야? 해서 바로 투서를 올려가지고 그녀를 고발했습니다. 회사에다. 예. 그녀는 다시 이제 징계위원회인지 감사위원회인지 가서 당신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냐라고 하니까 애 낳고 제가 탄력 근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합법적인 거다. 해명을 했겠죠. 해명됐고. 예. 동료가 모르고 바로 고발한 거죠. 직장이 좀 살벌하네요. 진짜. 예. 철저하게 직원의 감정을 무시하고 비용 절감에 자꾸 경영 목표를 맞춘다. 상사가 새벽에 직원에게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보냅니다. 새벽에. 즉시 회신이 안 오면 다시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낸다고 합니다. 너 빨리 왜 이메일 열어보고 대답하지 않았냐. 하루 종일 업무를 하는 거네. 글쎄 말이죠. 집에 갔는데 새벽에 이걸 열어보나요. 그다음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입사자 중에 1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다 그냥 못 견디고 나간다 이거죠. 그다음에 어떤 여직원이 자녀가 셋이 됐는데 상사가 부르더니 그래가지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 라고 따져 묻는다. 애 셋 키우다 보면 너 직장일 제대로 하겠어? 나가란 얘기죠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겨우 몸을 추스려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고과를 받아보니까 인사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예. 뭐 보나마나죠. 암 수술 받느라고 일 제대로 안 했다. 바로 최하 점수를 받은 거죠. 네.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쌍둥이를 유산했어요. 근데 이튿날 출장을 가는 겁니다. 이거 좀 심합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 일정을 바꾸는 건 안 된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쌍둥이를 유산한 것도. 참. 대개는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라고 일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떠나라.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진짜 이대로일까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외국계 기업은 근로조건 좋다. 또 여성들에게 좋은 직장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100%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고 해도 심각한 건 사실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심각한 건 사실이죠.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창업자이자 대표인 제프 베조스한테 있다. 그 인간이 원래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심하고 숫자와 비용만 따지는 그런 인격이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제프 베조스가 누구냐? 뉴욕타임즈의 최대 경쟁 언론사가 워싱턴 포스트 아닙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가 바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욕타임즈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갖다가 이렇게 흔히 말로 시쳇말로 씹는다 그러면 신뢰도가 약간 흔들리긴 합니다만 아마존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어요. 몇몇 가지 별난 사례만 뽑아가지고 회사 전체가 늘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건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아니다. 뉴욕타임즈 반성하라. 우리는 서로 배려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기업이 무지막지하다면 오늘날 이런 사회 속에서 오히려 직원들이 다 도망가고 살아남을 수 없다. 정말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면 사장한테 이메일로 바로 보내라. 바로 해결해 주마. 그런 회사라면 사장인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도 찬반으로 나뉘어서 토론이 활발합니다. 아마존이 정말 그래? 불매운동 벌이자. 불매운동도 시작이 되고
치열한 비즈니스 조직에 그 정도의 경쟁은 있는 거다. 압박도 있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혁신적인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동정하는 여론도 있고 그렇죠. 예, 굉장히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존 이 기업 역사는 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적 혁신 이런 평가도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뉴욕타임즈 보도 이전에도 아마존은 정말 대단해, 정말 너무 빡세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죠. 예.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거 간추려 보면 첫 번째 연봉이 아무리 높아봤자 2억 원이다. 아, 지금 예. 우리나라도 5억 원 넘는 사람이 200 몇십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인 아마존에서 최고 연봉이 2억 원이다. 이건 그 의외네요. 밑에는 얼마나 낮겠어요. 예, 예. 그다음에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계속 갈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창고 문을 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나오냐면 work hard, have fun, make history. 죽어라고 열심히 기분 좋게 일해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라. 이 그래요. 메시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고 음성 메시지로 나오고 그런다. 미국 기업 문화가 이런가요? 좀 헷갈리네요. 그다음에 예. 이제 아마존의 또 약점 중에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든 덜 내려고 길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미국에서 내는 판매세를 피하려고 요리조리 옮겨 다니다가 최근에 드디어 이제 압박을 받다 못해 판매세를 내기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제일 약한 나라 쪽으로 수입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적게 내는 이런 방법도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책방들이 단결해서 반 아마존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극도의 저가 전략을 씁니다. 무지하게 조금만 남기든지 아예 남기지 말든지 해라. 이익을. 기존 사업자들은 쫄딱 망하는 거죠. 아마존이 이렇게 저가 전략으로 밀고 들어오면. 결국 아마존과 같은 혁신 기업은 기존의 정통적인 가치나 이해관계자들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이제 뉴욕타임즈가 짚고 넘어간 거죠. 예. 짚고 넘어갔는데 혹독한 기업 문화를 주제로 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죠. 네네. 사실 이게 차고에서 제프 베조스가 1994년이죠. 시애틀의 조그만 자기 집 차고에서 시작해서 네네. 책을 팔다 뭐 이것저것 팔다가 원클릭 구매 버튼, 클라우드 서비스 등등등등 해서 별별 아이디어를 참 많이 내놨습니다. 예, 뭐 아이디어는 뭐 많이 있는데 뭐 아까 나쁜 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되고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도 있죠. 소매 업종이지만 싼 물건을 사는 건데도 고객 서비스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크레임 걸면은 바로 뭐 $20면 $20, $30면 $30 죄송하다고 딱 날라옵니다. 아하. 예. 또 이런 문화 속에서도 이제 간편해요. 결제하고 물건 받는 게 상당히. 그리고 해킹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속 혁신적인 판매 방법이 나옵니다. 왜 무인 비행기, 드론 요새 유행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예. 이걸로 물건을 배달하고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지면 버튼만 누르면 화장지가 바로 공급되는 이런 시스템 등등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아무튼 뉴욕타임즈의 아마존 기사는 사실 근거는 분명히 있지만 아마존이 늘 이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하는 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거와 파괴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충돌이 있는데 미국 사회가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 이제 이걸 관심 있게 지켜봐야죠. 네, 변상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